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이제는 어느덧 유병장수 시대라고도 하죠. 그만큼 이 건강한 삶만큼이나 건강한 죽음, 즉 이 웰다잉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오랜 기간을 투병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화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대비책들을 미리미리 또 마련을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종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께서는요, 간편 유병자 보험의 가입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또 이 유병자 보험도 그 종류가 원체 다양해졌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그 유병자 보험을 찾을 수 있을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네. 참, 이 유병력자 보험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병력자 보험이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16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5년이 넘어가는데요. 유병력자 보험 관련해가지고 가입하신 분들 진짜 정말 많으신데 가입만 하시고 보험 내용 안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근데 정말 이 올해 22년 7월에 이 유병력자 보험의 끝판왕,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끝판왕인 보험이 나왔거든요.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번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병력자 보험 어떻게 하셔야 될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간편 심사 유병력자 보험 가입 전략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기존에 유병력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광고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암에 걸렸어도, 내가 입원 수술을 했어도,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보험 광고 정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최초에 나왔던 유병력자 보험이 325 간편심사보험인데 암에 걸렸어도 5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치료를 받고 끝난 뒤에 5년 공백이 있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뭐 암에 진단받고 치료 이후에 뭐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치료가 끝난 날로부터 5년만 지났으면 암에 진단받고 치료받은 지 5년만 지났으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그리고 325 중에서 2는 2년 이내에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325 중에 3. 자, 1번 질문 3은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진단받고 치료받은 지 5년만 지나면 걸리는 게 없고 입원 수술도 2년만 지나면 걸리는 게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병원 다니는 이력이 있는데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 아니면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괜찮을까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내가 혈압약을 먹고 왔는데 그때 검사 받고 왔는데 이 보험 가입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 받고 나셔서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추가 검사, 재검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처음 나왔던 게 325 간편보험. 자, 간편보험 심사를 간편하게 해서 받아주겠다라는 보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보험이 나왔던 취지는 뭐였냐면 사실상 이 유병력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장수 시대, 유병장수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병장수 시대를 꿈꾸지만 유병장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평균 수명 점점 늘어나고 건강검진도 활성화되고 있고 의료기술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뭔가 내가 병원에 갔다 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병원에서 검사비랑 치료비가 나왔다라는 거는 병원 이력이 생겼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해도 병원 이력이 있으면 유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뭐 약을 드시고 계신다라든가 과거 병력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반 심사 보험에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병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은 보험사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 내놓은 상품이 325 간편보험이었다. 그래서 이제 325 간편보험이라는 게 나오면서 한 5, 6년 전에서부터 TV 광고에서 암에 걸리셨던 분들도 암보험 가입 가능하다. 뇌질환, 심질환 가입 가능하다. 뭐 치매보험도 가입 가능하다. 그때서부터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간편보험이 나온 이유 그리고 그때 처음 나온 간편보험의 조건은 이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후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금 몇 년 동안 흘렀잖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전에 나온 보험은 뭐였냐면 335 간편보험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325 간편보험이 제일 먼저 출시가 됐었고 그 이후에 335 간편보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325 간편보험은 2년 이내에 질병상해로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고요. 1번이랑 3번의 질문은 똑같고요. 335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질병상해로 입원 수술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25 간편보험은 5년 이내에 암만 보고요. 335 간편보험은 5년 이내에 암과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질환이죠. 뇌졸중, 뇌질환, 간경화, 심장판막증 이렇게 중대질환을 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암만 진단받았다가 5년이 지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진단받고 5년이 지나신 분들 또는 5년 이내이신 분들도 있죠. 자, 여기서 보면 325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5년 이내 암만 보니까 입원 수술만 없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35 간편보험은 5년 이내에 심장질환, 뇌질환까지 본대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이 비쌀까요? 325 간편보험이 훨씬 더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을 내가 10만 원에 맞췄다라고 하면은 325 간편보험은 곱하기 180%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일반 보험을 내가 325 상품으로 가입을 한다 그러면 1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온 335 간편보험은 대략 130%에서 150% 정도 할증이 된 걸로 가입 가능하게 상품이 나왔다. 자, 그러면 325 간편보험은 너무 비싸니까 내가 325 간편에도 해당이 안 되고 335 간편에도 이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 되면 더 저렴한 걸로 가입 가능하게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최초에 325 간편보험이 나오고 나서 이후로 나는 질병 뭐 중대질환 이런 거 나는 별로 없는데 내가 왜 325로 비싸게 가입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335 간편보험이라는 걸로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년에서 3년 전에 생겼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올해 22년 7회 유병력자 간편보험이 끝판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나왔냐면 325에서 335에서 31에서 5 해가지고 315, 325, 335, 345, 355 선택 가능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325 간편심사보험은 입원 수술이 2년 이상 지나야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입원 수술을 했는데 내가 2년까지는 안 됐는데 1년 정도 지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25 상품만 있었다면 315 상품이 없었을 때는 325 간편이 아닌 초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초간편 보험은 할증이 180%가 아니고요. 거의 250% 가까이 할증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315 상품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보험료 거의 50% 이상이 다운이 됩니다. 이런 분들 꼭 증권 살펴보셔야 돼요. 자, 315는 1년 이내 입원 수술, 그러니까 입원 수술한 지 1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315고 여기에서 325, 335, 345, 355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났으면 325로 선택을 하면 되고 3년이면 335, 4년 지났으면 345, 5년까지 지났으면 355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가 아까 325 상품 경우에 10만 원짜리를 가입하면 대략 18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55 상품으로 설계를 하면 일반 상품이 10만 원일 때 대략 한 12에서 13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되더라고요. 할증률이 한 120에서 1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원 수술한 이력이 내가 약 같은 거 다 먹고 있는데 입원 수술했던 거는 지금 한 5년 더 넘게 지났고 오래됐었고 뭐 중대질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이런 분들 비싸게 315나 325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55 상품으로 해가지고 일반 상품 대비 조금 할증된 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355 상품이 나온 뒤로부터 기존의 325나 또는 초간편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초간편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315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신 보험료가 훨씬 더 다운이 될 수 있고요. 입원 수술력이 정말 오래 지나신 분들은 굳이 325로 할 필요가 없고 325로 가입했던 보험이 있으면 355 상품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훨씬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자, 2016년도부터 특히나 생명보험사 또 오래전에 가입한 몇 년 이상 된 간편심사보험 내가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부터 꼭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플랜이 있고요. 보험료만 저렴해지는 게 아니에요. 325 상품으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이대질환 내용 보시면은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이대질환 진단 중에 뇌출혈이면 터진 거를 해주는 거고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관상동맥 급하게 막힌 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보장은 뭘까요? 그 전에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원하시잖아요. 좀 더 앞에 단계에서 조기 검진 때 나올 수 있는 진단비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5 상품 가입 예전에 하셨던 분들 이대질환 관련된 보험 정말 범위 작은 걸로 수술비도 거의 없다시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지금 증권 한번 보시고 내가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금 내가 355나 아니면 현재 나온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꼭 한번 문을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에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협심증도 되고 급성 심근경색도 되고 두 개를 다 해주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뇌동맥류, 뇌경색, 뇌출혈 세 개를 다 해주는 겁니다. 물론 동일 상품에서 설계를 했을 때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당연히 조금 더 비싸죠. 근데 과거에 가입하셨던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지금 가입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성비가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제발 꼭 과거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꼭 한번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이 315에서 355 간편심사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꼭 한번 문을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몇 번째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25, 335 지금 31에서 5가 나왔는데 나의 지금 입원 수술력, 내가 입원 수술을 했던 게 과거 얼마나 지났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시술이나 아니면
중대질환은 아니지만 내가 입원을 길게 안 했다. 뭐 일주일 이내 입원 또는 어떤 질병은 뭐 2주 이내 입원 이렇게 예외 질환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건강검진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을 뗐다. 어떤 분들은 이거 수술 아니라고도 하시는데 보험에서는 수술로 봅니다. 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이에요. 근데 대장 용종 제거 하신 분들 수술을 했으니까 나는 3개월 전에 대장 용종 제거 수술 했는데 이거 수술이니까 이 보험 가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대장 용종 제거는 간단 예외 질환으로 수술을 했어도 2년 안에 1년 안에 수술을 했어도 통과가 됩니다. 다만 대장 용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고지하게 되면은 질병 수술비 항목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설계를 해보니까 뭐 대장 내시경 말고 위내시경도 하잖아요. 위내시경 제거해가지고 용종 제거하신 분도 얼마 전에 심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가 안 빠지고 풀로 다 설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질환으로 입원을 짧게 했고 수술을 뭐 간단한 시술을 했냐 이런 부분들은 예외 질환으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문을 두들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유리한 325도 아니고 335도 아니고 31에서 5 간편보험이 나왔다라는 거 꼭 한번 머릿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315에서 35 간편보험이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15, 내가 입원 수술 예외 질환에 통과가 안 되는 입원 수술이 1년이 경과해가지고 내가 315로 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뭐 건강검진도 뭐 주기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별다른 뭐 치료 이력 없이 몇 년이 계속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보험료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15 상품으로 보험 가입을 만약에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내가 입원 수술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325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15 상품으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4년 동안 입원 수술 공백이 생겼다. 그러면 355 상품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백 생기고 나서 내가 신규 보험 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기존 거를 해지하지 않고 전환을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해지를 안 하고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유병력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다 해지하고 다시 새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더 유리해지긴 하지만 기존 보험을 여태까지 유지한 거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온 31에서 5 간편보험은 중간에 해지 안 하고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전환을 하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15 간편보험으로 325 간편보험으로 남성이 33,680원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년 동안 입원 수술 공백이 생겼다 그러면 3만 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보험료가 지금 크지가 않아서 줄어드는 폭이 그렇게 안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325에서 345로 전환을 하면 보험료가 10%가 넘게 다운이 돼요. 10만 원짜리를 가입했다 그러면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9만 원이 좀 안 되겠죠. 10%가 넘게 다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315 상품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보험 가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4년 동안 공백이 생겨서 355로 전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7,000원에서 29,000원이니까 거의 한 20%가 넘게 할인이 되죠. 10만 원짜리 가입했으면 8만 원 미만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편심사보험의 끝판왕이 나왔다. 제가 오늘 끝판왕 지금 한 5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기존에 지금 처음 간편심사보험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분들 또는 대형 생보사의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사망보장 비중이 또 커가지고 생존시 보장이 또 별로 없습니다. 보장도 안 좋고 꼭 한번 증권 되돌아보시고 이런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 다시 한번 꼭 한번 살펴보셨다는 마음 제가 간절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또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전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유병자분들에게 보험은 필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필수인 보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게 맞는 가성비 보험 전략들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또 전종윤 전문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보험의 가입 방법입니다.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춘 이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유병자 보험의 가입 기준부터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강의와도 내용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병자 보험의 가입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선 그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유병자 보험이라 하는 거는 어떤 지병으로 인하여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을 유병자 보험이라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유병자 보험 가입하실 때 회사마다 가입하실 수 있는 어떤 진단비 한도라던가 수술비 한도가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가입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보험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어떻게 가입해야 현명하게 가입하는 건지 이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안내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네, 앞서 사실 강의에서도 가운데 숫자만 바뀌어도 그 내용이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짚어봐야 그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60대 직장인이신데요. 이제 기존에 유지 중인 보험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아울러서 이분이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절감과 함께 내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어떤 수술을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 보험 점검과 함께 요청을 해주시는 사례분이신데요. 제가 오늘은 보장도 업그레이드 해드리면서 이 시청자님들께 유병자 보험 어떻게 가입에 현명하게 가입하시는지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존 가입 사례는 첫 번째 H생명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2004년도 가입하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고 일반 사망에 대해서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망이 5천만 원인데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수술을 했을 때 80% 사망 자금의 80%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CI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여기에 수술비하고 입원 일당이 조금씩 가입이 되어 있는데 총 보험료는 10만 9천 원으로 20년납 10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근데 물론 CI 그 보험 특성상 중대한 질병 코드에 해당이 돼야 사망 자금의 80%를 지급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납입 기간이 1년 남짓 남았고 그다음에 장점인 3종 수술비라던가 입원 일당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유지 안내를 해드리는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H생명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한 회사에 CI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다 보니까 입원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좋은 특약은 기존에 한도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주계약 부분, 사망 부분만 추가로 5천만 원을 가입하신 사례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18만 원 정도 20년에 100세 만기로 2014년도에 추가로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가 모두 성장했고 그다음에 사망 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이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장과 그다음에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부분이 1억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여기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18대 질병 수술비가 500만 원이 또한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보험료는 16만 5천 원으로 굉장히 높죠. 근데 진단비 부분하고 수술비 부분 모두 갱신형으로 3년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높으신 이유는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 부분, 사망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게 보험료는 높은데 보장 부분은 갱신형으로 모두 가입되어 있는 사례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 기존에 가입했던 내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증권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과거에는 필요했던 보험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다소 불필요한 보험이 돼버린 보험도 있고 또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제시한 해결책은요. 먼저 오래된 그 19년 정도 지난 H생명의 CI 종신보험은 유지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S손보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이제 그 4세대 실손으로 17,000원 실손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암 진단자금 5천에 유사암 2천만 원, 표준항암 치료비 7천만 원으로 해서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이분이 기존의 갱신형으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가입이 돼 있으셨는데요. 실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이라던가 허혈성 심장 진단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단자금과 수술비 4천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 N대 수술비와 질병상해 수술비를 최대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M손해보험에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병이신 고혈압이라던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M손해보험의 N대 수술비는 이렇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질환으로 수술했을 때 최고 수술비가 나오게 보장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려서 이렇게 가입을 해드린 거고 보험료는 12만 원, 20년날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리모델링 전과 후를 저희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암 3천만 원이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일반암 4천에 유사암 2천만 원까지 추가, 여기다가 신의료기술인 표준항암 치료비까지 추가로 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지만 저희가 뇌혈관 진단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 수술비에서 각각 4천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질병상해 종수술비와 18대 질병 수술비가 가입이 돼 있으셨는데 저희가 보장 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여서 증액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 사례자님의 그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 수술에 대해서 N대 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 금액을 대폭 강화를 해드린 부분인데요. 보험료는 오히려 기존에는 45만 4천 원이 있었는데 오히려 13만 9천 원 절감 효과를 봐서 31만 5천 원으로 대폭 보험료는 인하가 되셨습니다. 기존에 부족했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되는 부분은 뇌혈관
심혈관 보장으로 보장 범위는 넓어졌고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고 아울러서 없었던 유사암 진단비와 신의료 기술까지 추가로 저희가 변경이 되신 부분이시고요. 여기에다 가장 오늘의 핵심인 이 사례자님께서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엔대 수술비로 해서 그 부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대폭 강화가 된 부분이세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덕분에 기존과 대비해서 이 보험료가 훨씬 많이 절감이 됐는데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웠던 내용들이 보충이 됐고요. 또 약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추후 관련한 수술비까지도 정말 탄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이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근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 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시고 치료 중이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회사마다 어떤 지병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장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50만 원, 어떤 회사는 500만 원. 이렇게 회사마다 다 보장하는 금액이 수술 종류, 지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이미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회사에 내가 가입을 해야 보장금액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나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 진단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병이 있는지, 보험비는 또 얼마나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보험을 또 가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 전략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도 있겠지만 질병에 대한 대비가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실손의료보험과 종합건강보험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하면 사실 보험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갖고 있는데 그 하나를 정말 잘 가입했는지는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건강보험, 실손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 이름들이 많은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보험이 오래된 보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무조건 오래된 보험을 냅둔다고 좋은 건 여태까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한 15년, 20년 됐는데 그대로 두시는 분들 그거 묵혀만 두신다고 발효되는 거 아닙니다. 썩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가입한 실손, 오래된 실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오래전에 가입을 해두고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와서 바꾸기엔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만나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입 내용 이번에 한 3달 전쯤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 분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내용인데 2006년도에 실비를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 A손의 종합보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상해 사망 1억, 질병 사망 5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심근경색이 1,000만 원, 3년 갱신으로 돼 있고요. 상해 질병 입원비가 10,000원씩 해가지고 3년 갱신으로 돼 있습니다.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해가지고 200만 원, 그러니까 상해 실손 의료비가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입원해도 200만 원 한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질병 입원 의료비가 3천만 원, 질병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3년 갱신 80세 만기로 한 2006년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인데 시청자분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덜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오래된 보험, 15년 이상 된 보험을 과거에 1세대 실손, 과거에 100% 보상되는 보험 무조건 좋다는 말씀만 듣고 여태까지 쭉 유지를 해오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번 증권을 살펴봐 주세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80세 만기입니다. 근데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60대 초중반, 후반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을 50대 때 가입을 했는데 한 65세 정도가 되셨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 그러면 지금부터 15년밖에 이 보험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5년이면
80세까지면은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거든요. 이 보험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자,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일단은 만기가 짧다라는 게 먼저 문제점인 거고요. 80세 만기 정말 문제점입니다. 최소 90세 만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해 입통원 의료비가 200만 원인데 통원일 때는 요즘 나오는 실손 25만 원보다 20만 원보다는 높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입원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봤자 한도가 이거는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가 너무 작게 들어가 있고요. 질병 입원 의료비는 3천만 원이긴 한데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는 나쁘지 않다고 쳐도 질병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통원을 하셨을 때 10만 원 미만으로만 무조건 병원비가 나온다라 그러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것저것 검사하고 뭐 약간 간단한 시술하고 통원하시면은 2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 보험 청구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10만 원 초과하는 보험 병원비는 다 내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자, 아무리 이 통원에서 5천 원 약제비 포함해서 5천 원 빼고 10만 원까지 준다라고 해도 한도가 10만 원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1세대 실손 100% 보장되는 거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 보험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한도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기도 짧고 한도도 작아요. 거기에다가 보험료가 지금 14만 4천 원대거든요. 보험료가 와 이거 생각보다 비싼 겁니다. 지금 이 리모델링 하신 분 연령대가 60세가 좀 안 되셨어요. 근데 이 정도 보험료면은 단독 실손 가입하고 암 진단비 2천만 원, 3천만 원 남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효율도 너무 안 나오고 실비 한도도 너무 작고 그리고 만기도 짧다라는 게 정말 문제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입했던 내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얼핏 보면 이 상해 의료비나 질병 통원 의료비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만기도 너무 짧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 기존에 있던 보험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거는 새로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이제 50대가 넘어가셨으면 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과거 병원 이력도 있으실 거고 무조건 보험을 새로 가입하기에는 내가 새로 가입해서 이거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의구심이 드시겠죠. 실손 전환 제도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3세대 실손부터 전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있어서 4세대 전환 실손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말씀으로는 1세대 실손이 너무 안 좋다. 1세대 실손이 100%니까 너무 좋아서 4세대로 전환을 하면은 병원비 들어간 거 좀 덜덜로 받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한도를 보시면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통관 한도 10만 원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더니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한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했을 때 5천만 원,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이고요. 기존 실손은 입원을 했을 때 100%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자, 4세대 실손은 입원을 했을 때 급여에서 20%가 빠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에서는 30%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20에서 30%는 내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보험료를 보세요. 보험료가 29,400원입니다. 기존에 1세대 실손 14만 원대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갱신보장으로 입원 특약, 뇌출혈 신경색 조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만 14만 원 중에 거의 10만 원 정도가 실비에 관한 보험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비만 놓고 봤을 때 4세대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3분의 1까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지금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1세대 실손을 계속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60세 때부터는 질병에 대한 위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안 오르셨다라고 해도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55세에 1세대 실손 가입하셨던 분 지금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2번, 3번 갱신되신 분 4만 8천 원에 가입하신 분이 16만 원대가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5년, 10년 있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실비보험 14만 원짜리가 20만 원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도 우습죠. 그래서 그 인상되는 보험료까지 감안한다면 본인 부담금 얼마 있는 거 그거는 충분히 상쇄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남는 금액으로 또 보장성 보험 비갱신 맞춰야죠. 그래서 비갱신 보장보험도 맞췄습니다. 한번 보시면
비손해 종합보험을 해서 암 진단비 해가지고 각각 1,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해가지고 1,000만 원, 상해 입원비 입원 일당 2만 원씩 하루 180일 한도로 나오고요. 상해 수술비 30만 원, 상해 종수술비 등급별 지급으로 해가지고 최소 2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질병 수술비 어떤 질병 수술이든 30만 원 나오고,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220만 원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400,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 119대 엔데라 그러죠. 1,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 경미한 후유장애부터 되는 거 1억 한도로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종합보험 C생명의 암보험 들어갔고요. 암진단비 2천, 그러면 전에 있던 것과 합해가지고 암진단이 3천이죠. 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암진단비 없었습니다. 암진단비 생겼어요, 지금. 유사암 진단비도 2천이 설계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유사암 진단비를 줄인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2달, 3달 전에 리모델링 했던 거라서 유사암을 거의 1대1 비율로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암 진단비랑 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 기존에 1세대 14만 원 내던 거에서 거의 없었던 것들이 1세대 실손으로 4세대로 보험료를 전환하면서 다운시키면서 나머지 남는 금액을 지금 100세나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비갱신으로 정액형 보상을 없는 걸 채워 넣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같은 보험료로 1세대 실손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 거랑 이 리모델링 이후에 같은 보험료로 3가지 보험을 갖고 있는 게 마음부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세대 실손 제가 지금 보험료 계속 많이 오른다고 지금 누누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1세대 실손 뭐 2006년, 7년도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분명히 한도 작은 걸로, 정말 오래된 1세대 실손은 한도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9년도 10월까지 가입한 보험이 1세대 실손인데, 그때 이제 실손보험이 계속 보험사마다 경쟁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한도가 제일 높아, 우리는 100% 다 보상되고, 우리는 뭐 질병 통원비 50만 원까지 해줄게, 뭐 질병 입원비 1억까지 해줄게, 이렇게 실비가 과열 경쟁이 되다가 금감원에서 너네 그만해 이래가지고 2세대로 다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2세대로 이렇게 본인 부담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1세대 실손인데 한도를 좀 높게 가입하신 분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과거 병원 이력, 뭐 지금 내가 치료 중인 게 있다. 근데 사실 1세대 실손은 약제비 포함해서 통원했을 때 5천 원 이상부터 청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주 스마트하게 청구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전환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해도 청구해가지고 돌려받는 게 많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분들은 당장에 전환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세대 실손에 보험료 지금 비싸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적립보험료 넣고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보험료가 원래 올라야 되는 건데 적립보험료가 대체돼가지고 빠져나가고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꼭 콜센터 전화하셔서 지금 해지환급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해지환급금이 만약에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 다음 갱신 때는 이 말이 안 나와요.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1세대 실손 심사숙고하시고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세대 실손 의료보험처럼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된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보험을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보장과 만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새로운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질병 코드별로 분류해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고자 하시면 이제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고혈압으로 올 수 있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으로 인한 어떤 녹내장, 고혈압으로 인한 뭐 혈관 질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약을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당뇨로 올 수 있는 질병은 당뇨로 인한 백내장,
뭐 당뇨병으로 인한 황반 변성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얼마의 보험금 지급하는지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50만 원, 어떤 회사는 500만 원, 어떤 회사는 1000만 원 이렇게 회사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어느 부분의 약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회사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보장해 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 시기에 정말 잘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있고 여행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행자 보험을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노래 있죠.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가사 이거 맞나요? 잘하시네요. 네. 그 여행자 보험 진짜 오랜만에 이 단어가 나오네요.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하는 게 괜찮냐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행자 보험은 오히려 설계사를 통해서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비교 견적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요즘 자동차 보험도 인터넷으로 뭐 다이렉트로 드는 시대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불편하시고 못하겠다 하시면은 설계사분한테 부탁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여행자 보험을 이거를 딱 선뜻 설계해 주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일반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을 사실 주고 오고 가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여행자 보험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뭐 제가 인터넷에 이제 저도 여행자 보험을 검색하다 보니까 뭐 비교 견적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계도 아주 깔끔하게 해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결제까지 해갖고 증권도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만 해보시면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점은 뭐냐면 자,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여행을 가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병원 비용을 또 청구를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줘야 될 때 이런 배상 책임, 여행자 배상 책임이 들어가고 뭐 휴대폰을 분실을 한다라든가 뭐가 고장났다라든가 이런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여행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상 책임이라든가 해외 실손 의료비 관련된 것들 똑바로 질병상해가 같이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행을 만약에 길게 간다라고 하면 기존에 국내에 있었던 실비보험, 국내 실비보험은 내가 우리 국내에서 병원 다닌 것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나가는 걸 수도 있죠. 그 출입국 관리 증명서 받아오시면은 여행 기간에 따라서 그 실비 그 기간에 따라서 환급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한 꿀팁을 또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화상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식당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음식을 먹다가 화상을 진단을 받았어요. 보통 이런 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냐면 보통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보통 배상 책임,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손님께서 음식점에 와서 화상이든 또는 뭐 미끄러워서 넘어지든 어떤 보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 모든 부분 다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객은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 거고 이 식당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배상 책임으로 해서 그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 모든 걸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어떻게 된 사례가 있냐면 제가 그 전남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돌솥 관련된 그 돌솥 비빔밥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거기 종업원이 그 돌솥을 발등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상에 골절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이제 배상 책임 담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보험 합의 보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진료비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이제 그 부상 입은 거에 대한 위로금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등등 해가지고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합의로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도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사례까지 짚어주시니까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